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가 있기 전부터 항상 전당대회 룰 갖고 좀 왈가왈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막중한 과제죠. 비대위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대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래는 이제 당원 투표가 70%, 일반 여론, 국민 여론이 30%였는데 이거를 100% 당원 투표로 바꿨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임세훈 소장님, 사실 당시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국민 여론 좀 더 들어도 좀 부족한데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는 국민의힘 전대를 다시 국민 여론 듣는 걸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지난번에 그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분으로 추대하기 위한 당 룰 변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과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원들이 뽑고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만 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이 왜 존재를 합니까? 공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룰을 억지로 바꾸고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을 이른바 탈락시키는 그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당 지도부가 실패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심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나와서 당선되거나 살아남았던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 영남권 의원들은 기존에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손수 대표 어떻게 생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룰이 적어도 5대5 정도로는 네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당대표 선거를 한번 저희가 해봤죠. 그리고 받아든 성적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참패였습니다. 실패가 나온 그 답안지가 있는데 왜 그 실패의 길로 또다시 가려고 합니까? 저는 이제는 저희가 민주당이 25% 정도 민심 반영하죠. 네, 저희는 좀 더 전향적으로 네. 5대5 정도까지는 받아들면서 사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건 사실 당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가 되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현실 직시를 하고 변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수 대표 생각은 50%까지도 끌어올려야 된다? 네,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주도권을 놓고 뭔가 지금 아직 좀 섣부른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파 갈등이라고까지 보는 것까지는 좀 이른 시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뭐 영남 친윤 대 수도권 소장파 이런 소위 힘겨루기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 뭐 이런 예측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임세훈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국민의 심판에 대한 네.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 아니고요. 소수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그런 무책임한 태세다라고 봅니다. 뭐 소위 그 안에 당연히 뭐 계파 싸움이든 권력 투쟁이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무너져가는 민생, 고물가 고유 환율로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내부 싸움,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께 어떻게 비춰질지 참 알 길이 없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권력 투쟁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국민의 힘을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당내 인사들의 세력화가 시작됐습니다.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던 3040 후보들이 첫 목회라는 모임으로 뭉친 건데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나서 첫 목회가 아닐까 싶은데 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이 작은 소모임인데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우리 당내에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면은 혹시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의 정치인이 이렇게 쓰고 버려지는 그런 소품처럼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인스트림으로서 그 주류를 잡아가는 세대 교체가 굉장히 씨앗으로서 이제 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이준석, 이중대가 안 되려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겠죠.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당내 건강한 세력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모든 것이 맞다. 네네. 우리 목소리만 맞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당의 중진분들, 당의 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잘 규합하면서 담아내는 조금은 다른 그런 젊은 세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3040 모임 첫녹회 이렇게 좀 면면을 보니까 김재섭 당선인 말고는 당선 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좀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소장파 모임이라는 것이 남원정 이후에 네네. 국힘 내에서 잘 안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그 전 당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혼자 돋보이는 그런 리더십이었지 세력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세력화를 했을 때 처음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의 유지와 그리고 그 다음의 행보들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가 중요할 텐데 결국은 원내와 현역을 끌어안지 못하면 어떤 세력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미진해지는 것밖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김재섭 당선인을 중심으로 또 현역을 흡수하면서 가야 될 것이고 제가 김재섭 당선인에게 친하니까요 당대표 한번 나가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모여있는 그 수도권의 원외 분들도요. 거의 40%, 30%까지 득표를 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도 저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많이 커져가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